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고 KSOI라고 제법 꽤 유명한 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서울시민 1019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출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강한 느낌을 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등은 박영선, 지금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죠. 18.3%. 2등은 나경원 전 의원 17.9%, 오차 범위 내입니다. 3등은 박주민 의원 민주당입니다. 10.8%. 4등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입니다. 6.3%. 5등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근데 탈당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나오게 된다면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겠죠. 6.1%. 공동 5위 조은희 서초구청장 6.1%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 여론조사에는 대권 주자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샘플에서 보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은 보기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도 뭐 자천 타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순서가 박영선, 나경원, 박주민, 우상호, 그다음에 공동 5위에 금태섭, 조은희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가 35.9%,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가 33.0%, 그 다음에 안철수가 대표로 있는 국민의당이 10.3%, 정의당이 3.5%.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치면 대략 40% 가까이 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합치면 대략 43%가 가량이 됩니다. 저는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앞으로 이제 정확히 넉 달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4.7 서울 보선 앞두고 이 정도 분위기라면 참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전직 시장들의 성추문, 성폭행 등의 사유로 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 한 사람은 시장직을 사퇴함으로써 치르게 되는 보궐선거죠. 통상 선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3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는 우선 인물, 구도, 그 다음에 이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도 자체는 서울시에 국한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구도는 그야말로 완전히 수직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게 불리한 그런 구도입니다. 뭐 달리 볼 거 있나요? 25개 구청장 중에 한 명만, 즉 서초구청장 조은희만 국민의힘 소속이고 나머지 24명이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49개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중에 8곳, 주로 강남 서초를 중심으로 8곳만 국민의힘 소속이고 나머지 41곳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100명이 넘는 서울시 의원 중에 거의 100명 가까이가 106명에 107명이 그런데 그 중에 거의 95%가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뛸래야 뛸 수 있는 밑에 뿌리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지금 아침에 운전하면서 듣는 교통방송, 사실은 김어준 방송 아닙니까? 교통방송이 교통정보는 제공 안 하고 쓸데없는 가짜뉴스 비슷한 이야기들, 주로 가짜뉴스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보수, 우파를 갖다가 헐뜯고 몰아가는 그런 얘기로 점철되어 있는, 그 외에 YTN, 연합뉴스TV, KBS, MBC, SBS, 종편 거의 모두 할 거 없이 완벽하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구도 자체는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작은 결함으로 바위치기
할 정도의 그런 구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물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영선, 나경원, 박주민, 우상호, 금태섭, 조은희 그 외에 이번에 뭐 제외했다고는 합니다만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을 포함하더라도 인물들은 사실은 뭐 흔한 얘기로 도토리 기재기 비슷합니다. 뭐 박영선이라고 울뚱한 것이 아니고 또 금태섭이라고 팍 짜그러지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결국 이번 4.7 보궐선거는 누가 이슈를 선점하고 누가 바람을 일으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나 부산시 이 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그런 틀 속에서 시장이 자기 여비서를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한 사람 극단적 선택, 한 사람 사퇴 이래서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이슈를 살려나가고 불씨를 지켜나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서울시민 또 부산시민의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와 같은 분노에 불을 질러야 됩니다. 그게 바람이라고 그러죠. 멀리 볼 거 있습니까? 1980년에 출범한 5공화국 81년 그때 뭐 자기 멋대로 제2야당, 제3야당, 관제야당 만들어서 무난히 선거 치렀습니다마는 1985년 2.12 총선 당시 YS가 주도하던 민주당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민당이죠 그때는. 그때 YS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냥 70노 정객인 이민우, 충청도 이민우 저 다선 의원을 갖다가 차출해서 종로에서 이종찬 당시 집권여당 민정당의 한 2인자 3인자 격인 이종찬과 맞상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5년 동안 꾹꾹꾹 참고 있었던 그런 분노에 불집해 준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 또 민주당은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부산시장 선거는 이미 그 오거돈 성추문 이 이야기를 갖다가 가덕도로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부산 지역의 언론인 등등 정치인 등등 만나보면 이미 부산에서는 가덕도 문제 갖고 민주당에서는 가덕도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하고 밀어붙이면서 계속 염장 지르듯이 야 국민의힘 너희 TK는 가덕도 반대하고 PK는 가덕도 찬성하는데 당론 왜 결정 안 해? 심지어는 양양자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어디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른바 뭐 학예만도 못하다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부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크게 그 오거돈 문제를 키워야 되는데 그 오거돈 문제를 갖다가 가덕도가 덮어버린 겁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박원순 이야기만 하면은 또 박원순 여비서 이런 얘기 최근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유튜브에서도요 박원순 이야기만 하면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보수 우파 유튜버들 가급적 박원순 얘기 안 합니다. 굳이 애써서 이품 팔고 뭐 노란 딱지 옐로우 붙을 필요 있나요? 이런 식으로 박원순은 갖다가 철저하게 망각의 늪속으로 몰아넣은 가운데 서울시는 뭘 합니까? 바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들어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쫙 가면서 서울 시민들, 중산층들을 무지하게 괴롭게 하죠. 무지하게 괴롭힐 겁니다. 자,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식당도 열어서는 안 된다. 다음에 모하면 안 된다. 사회적 모함은 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범칙금 10만 원이다. 엄청나게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적정한 순간에 불만이 극에 달했을 무렵에 탁 풀어줍니다. 1단계로 내려줍니다. 그때 국민들은 숨을 쉬면서 이제 살 것 같아. 그런 차에 보니까 마침 그 무렵에 내년입니다. 뭐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또 금품 살포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 뇌리 속에는 박원순이라는 이름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번 4.7 보궐선거가 왜 생겼는가? 그 대목에서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야죠. 서울이 됐던 부산이 됐던 여성들에겐 특별한 이른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그러죠. 조금 특혜를 주겠다. 가산점을 더 주겠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남성들에 의한 남성 상권에 의한 여성 여비서의 성착취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장서서 유리창을 깨겠다. 유리천장을 깨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는 버젓이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는 여성 가산점 제도 이 문제에 아직 결론도 못 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초 정당이라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허우적 되는 순간 이미 왜 4월 7일 서울시장을 다시 뽑아야 되고 왜 4월 7일 부산시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가운데 부산에서는 가덕도, 서울에서는 코로나, 그 다음에 그 코로나 이후에 한 석 달, 넉 달 동안 벌이를 못했으니까 여러 형태의 지원금 형태로서 돈을 풀면서 슬그머니 박원순과 오거돈 이름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선거를 치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물 고만고만하죠. 구도는 최악이죠. 그렇다면 바람, 즉 이슈를 만들고 그걸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있는 이슈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마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서 있고 또 전체적으로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하고 또 집권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는 비율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라면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보궐선거는 100% 지게 돼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왜? 보궐선거는 일반 총선거나 대선과 달리 또 일반 지방선거와 달리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적극적으로 내가 뭐 심판을 하든 지원을 하든 의지를 갖고 투표장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슈를 만들어서 분노에 그 잠재되어 있는 그 분노에 불을 지펴서 폭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이 체제에서 지금도 여성 가산점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당원에 가산점 주게 돼 있어요. 결론 내지 못하는 그 한심한 행태를 보면서 참 갑갑하기 짝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